네, 이런 거 그래도 또 한번 이건 삼산동. 예, 제가 동네를 걸으면서 네. 이 차트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네. 제가 군생활을 했을 때도 작전을 위해서는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듯이 동네에 보면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동네를 돌아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과 동네를 걸었을 때의 이동 루트 그리고 동네에서 있었던 주요 상황들을 표시해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네.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동을 쭉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제 지역구를 지도를 보고 한 골목도 안 빼고 다 걸었습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네. 향동, 저전동 도 있고요. 여기도 네, 지금 네. 마찬가지 네. 이렇게 네. 좀 수기로 네. 직접 다 걷는 네. 그래서 이르는 그 육군 아까 뭐 중대장. 중대장 네, 중위 출신. 중위 출신 네. 이리씨라더니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을 정말 네. 다 활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 오셨는데 시간상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후보분들이 너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 범위를 제한적이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 보일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신 거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경선 승보 서약서의 서명도 조금 한번 보시게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네. 여기에다가 서약을 네. 글서를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역구는 이제 가나다라 선거구이군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서약서는 작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이 어느 지역구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지 앞에 화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함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섬산, 매곡, 중앙, 향, 저전, 시의원 예비후보 주만 이진영입니다. 네. 네. 지금 후보님께서 특별하게 그 라 선거구를 거기에 지금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순천이 고향이 아닙니다. 네, 제가 20살 때 순천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그게 2003년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제가 지금 나이가 43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23년 순천에서 거주하게 됐는데 대학을 순천대학교로 오다 보니까 원도심에서만 제가 2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이곳의 문제점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곳을 제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나 했더니 대학교 때부터 여기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네, 네. 고향에서는 20년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23년 살았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처음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 이제 제2 고향인 거잖아요, 순천이. 맞아요.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방향도 봤을 거고 이렇게 쭉 생활을 해 오셨을 건데 그럼 정치를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 계기랑 언제쯤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3년도에 순천대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는데 말입니다. 교문에서 딱 들어가는데 좌우에 현수막이 나무나무 사이에 딱 걸려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이런 현수막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학생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1일 좀 기억나는 것은 2004년 12월 31일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끝장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당시에 모 여대 총학생회장이 겨우 나이 21살이었는데 20일 넘게 물과 소금까지 끊고 단식을 했던 그런 것도 보았고, 제가 2005년 10월 25일에는 현대하이스쿨 비정규 철폐투쟁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진압봉에 맞아가지고 뼈가 5조각이 났어요, 이쪽이. 그래서 철심을 받고 또 빼는 수술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 그리고 당시에 선배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과거 선배들이 피 흘리고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꼭 필요함과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 때부터 거의 이제 우리가 소정치, 모든 인생이 정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정치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쭉 연관해서 직접 지금 현장, 즉 필드에 뛰어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27에 석사까지 하고 27에 늦게 가다 보니까 저는 장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 3년 반 군생활을 했는데 전역하는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해서 처음 들어간 곳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였어요. 거기서 2018년도에 후보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당시에 순천에 현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김선동 의원이 셔터 투척 사건에 으로 의원직 상실을 하면서 730 재보선거가 터졌는데, 당시에 이제 후배가 모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행정에 좀 잘 할 수 있는, 잘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14년, 16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17년 대통령 선거, 18년, 22년 지방선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참모의 역할로 정치를 입문해서 우리 지금의 정치를 쭉 12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정말 후보로 뛰는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모든 그 큰 대중소 선거를 모두 다 직접 또 거의 뛴 거나 마찬가지로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천대학교 입문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셨을 건데, 그럼 지금 현재 나오신 지역구에 뭐 삼산 매곡 이런 곳에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원도심 참 문제점이 많은데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에 순천에 처음 왔을 때에는 참 원도심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중앙동만 가도 사람이 많고 지하상가 가도 사람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오천동이라든지 금당이라든지 아니면 신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에 있는 상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인구 관련된 표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사실은 2022년도에 원도심의 인구가 42,000명이었는데 지금 43,000 늘었죠. 이것만 보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밑을 보시면은 명확하죠. 삼산동에서 3,000명이 늘었고 매곡, 향동, 중앙서준은 줄었어요. 삼산동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가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인구가 늘었는데, 매곡, 향동, 중앙서준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 주거 가구가 많은 곳입니다. 또 노령 인구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에 대한 활력을 아파트에서 유입된 인구로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가 그래도 늘었고 신규 아파트도 생겼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들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도심의 인구가, 특히 영당동의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중앙동 상권이라든지 순천대학교 상권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상권, 지하상가의 상권, 그리고 시장 있지 않습니까? 우장 시장 있고 중앙시장 있으니까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도심의 문제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를 통해서 인구는 늘었지만 상권의 활력은 드러나오지 않다. 네, 후보님, 지금 이제 여러 중앙동이라든가 이제 그쪽 원도심 지역을 이제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적북적하게 다시 만드는 게 이제 주 현안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외부로 이렇게 펼쳐지긴 하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또 신경을 쓰시고 계실 건데 지금 이제 최대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비롯하여 피하라고 싶으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동 상권만 한정지어서 조금 질문 자체에서 중앙동 상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순천시에서는 빈 공간 활용을 위해서 빈 점포의 반값 임대해서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에 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웹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건물주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활력도 생기겠지요. 다만 이 정책이 아쉽다라는 것은 제가 23년 동안 문화예술, 특히 영상과 예술 쪽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이 종사자들의 특징은 사무실에서 1인이 작업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활동이 좀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와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도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쪽에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빈 점포에 웹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도 지상으로 올라와서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해 있는 웹툰과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저는 문화예술 6차 산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웹툰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체험도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상가에 도움을 줘서 멋진 간판을 만들어준다든지 굿즈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자체 굿즈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사람이 드나들어서 활력이 생기고 살아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여기 지금 이런 자료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연탄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리고 이건 지금 어떤 건가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예. 참 이거는 사실은 공약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혹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겨울이 되면 우리 함께 봉사활동으로 연탄 배달을 하곤 했는데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아직도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이제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큰 도로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까지 들이는 인입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입을 하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그렇게 인입 비용을 자기 집까지 들이는 비용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전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연탄을 지금 아직 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LPG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가 어려운 지역은 LPG 배관망 대안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일단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우선 먼저이고요. 네네.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있습니다. 지역은? 네, 그런 데는 LPG 배관망을 사용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난방연료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난방연료를 잘
이렇게 소모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개선을 단열을 조금 잘 해주게 되면 네. 난방 연료비가 좀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개선을 해서 연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 있고요. 사진은 조금 뭔가요? 이건 제가 가슴이 아픈데 네. 저는 선거운동을 동네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동네 청년, 동네 걷는 진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순천시에 있는 분리수거함이 각각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죠. 설치가 된 곳도 있는데 아. 규격이 다 달라요. 네. 규격이. 그리고 설치 주체는 순천시겠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 위쪽은 순천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촌이에요. 제가 우연히 걷다 들었는데 청소부들이 여기는 정말 힘든 곳이다. 청소를 잘해야 되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처럼 관리 소장제를 통해서 노인자리 확보도 하고 누군가가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연결인데 보면 저기 매곡동이라든지 향동 위쪽에 보면 자연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좁은 도로 그다음에 산 비탈 중턱에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방 도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염화가스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연탄도 보여요. 연탄을 쓰고 있다는 증거 사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하루빨리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진도 참 가슴이 아픈데 제 원도심에 보면 그 순천 의료원 앞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국 앞에 이 약국 사진이에요. 저희 선배님 운영하시는데 노령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차량이 돌진돼가지고 네, 이 상황이 된 거네요. 급발진으로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요.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는 그 근처입니다. 의료원. 차량이 후진하다가 벽을 들이받았는데 이때는 사람이 상했어요. 모녀 두 분이 아주 크게 다치시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그랬고 지금 이 사건 때도 그랬는데 보행 안전을 위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겠고 순천시에서 개인이 아닌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인도와 차량이 적합하는 부분에는 안전 가이드 즉 볼라드라든지 네, 안전 울타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 추돌 왜냐하면 시의원이 조례로 뭐 노인들에게 무조건 반납해라 뭐 차량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가슴이 아팠던 네. 그런 뭐 이 부분은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저는, 예, 말씀 네, 못 이제 드렸습니다. 모든 네, 폐업이라던가 임대 네, 지금 네, 중앙동의 네, 네, 실세를 해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젊은 청년으로 나온 후보답게 열심히 많이 준비해 오시고 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따로 나중에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고요. 네, 지금 이것이 더 잘나서 제가 명함은 이거 보이시려나 모르겠으나 이걸로 한번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들 분들께 혹시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평범한 사람들, 시민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과 우리 순천시 지역위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지키는, 우리 서민들을 지키는 곳에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순천시의원에 출마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걷겠다는 다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걷고요. 도로가 있으면 치우고 구덩이가 있으면 또 메우고요. 넘어지시는 시민이 있으면 제가 손잡아서 일으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시의원 되겠습니다. 순천시 예비후보 이진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행동하는 동네 청년 순천대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민주당 순천시 의원 후보 삼산 매곡 중앙 저전 동의 이진영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예비 후보 네, 네. 경선 승복 서약서가 있습니다. 예. 네, 좀 전에 다 읽어보셨을 건데 여기에 동의하시면 예. 서명해 주시고 예. 인터뷰 들어갈게요. 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네.
장광현 순천시 의원님이시고 네, 지금 현재 라 선거구. 맞습니다. 네. 서약서에 먼저 서약을 하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경선 선거 서약서를 하시고 네. 이제 제가 한번 질문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의원님께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초선 의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4년 가까이 활동을 해보시니까 예,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의 활동 영역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던가요?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좀 큰 틀에서 보였던 순천의 지역구 현안이 일단은 지방의원,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골목 곳곳을 다녀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심한 생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순천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순천 시민들의 가감 없는 그런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한 가지 현안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곳곳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디테일해지고 좀 더 섬세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든지 우리가 네, 또 밖에서 보는 거하고 네. 안에서 직접 또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또 밖에서 봤을 때 내가 저기 들어가면 정말 네. 다 잘할 것 같지만 예, 예. 또 서로 저희들이 또 제도권 안에가 있고 또 제약사항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칭찬도 받겠지만 예. 채찍도 맞을 것이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죠. 예. 네. 이제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를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순천시 라 선거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지역구는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저전동, 향동, 아름다운 원도심이 지역구입니다. 네. 지금 원도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큰 틀들이 있겠지만 네. 시의원으로서의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서 지역 산업 전환이라는 과제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나이대도 청년 나이대고 그리고 의정 활동 의원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주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제가 청년으로서 순천 시민으로서 체감하는 그런 민원 사항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그리고 조례와 법률적 근거로 해가지고 제도적인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때문에 시의원이 이런 생활 민원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안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조례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청년 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니까 원도심에 아직 많은 점포들이 비어 있어요. 한 22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청년 창업자들이 그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이쪽에 지금 라 선거구 다른 네. 선거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라 선거구에서도 지금 여러 후보분들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총 몇 분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는 저 포함해서 5분의 민주당 예비 후보자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정당 예비 후보자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아직 무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 후보를 등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경선을 우리 민주당은 이제 일단 치러야 하니까 예, 예. 5분이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네네. 여기에서 3분만 예,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한 2대1 1.6대1 정도 되는 네, 건가요? 경쟁률이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또 현 의원으로서의 네네. 유리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네네. 또 불리한 점도 또한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나는 이것만은 우리 지역구에 너무 잘해놔서
반드시 네. 우리 주민분들이 나를 선택할 것이다. 예, 예. 내가 왜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신다 하면 네네. 가장 잘해놓으신 거 자랑하십시오. 저는 일단 저희 민주당의 가치가 이제 중산층 편에서 서민을 좀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잖아요.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그런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면은 우범 지역도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들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의 조례가 총 5회 기간 동안 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10건의 축구 견연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대부분 여성 안전, 그리고 아동 통학로 안전,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원도심 맞춤형 입법 활동을 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년들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1,000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어요. 1,000원의 비용으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그 관련된 조례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순천시가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의 선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 근거가 되는 순천시 문화콘텐츠 산업진흥 조례안 역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그 조례안을 근거로 원도심 중앙동에 지금 웹툰 애니메이션의 메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주거비를 또 지원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도심 맞춤형 입법 전문가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원도심에서 제 지역구에서 태어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를 전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크고 자란, 지역에 대해서 잘하는 토박이 전문가라고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지역구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고 결혼해서 거기서 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살고 네, 있고 네. 이제 이러셔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네. 눈에 띄게 또 체감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현직 의원이시니까 별도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순천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여기 순천시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집행부와 이 시의회와의 네. 충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너무 이렇게 협력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이래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이제 필드에서 뛰시니까 네네. 이런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시의원, 지방의원의 역할이 시정을 좀 고찰하고, 그리고 아주 올바르고 건강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예산, 혈세가 올바른 곳에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역시 저희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당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과도한, 그러니까 저는 비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판이 넘어서면 비난이 돼버리거든요. 잘 흘러가고 있는 거를 마냥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를 해주는 정도의 그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집행부가 이제 어떤 지자체가 집행부가 하는 거를 그대로 방관하는 것 역시 지방의원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저는 예전에 제가 준비하고 있던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입법 검토를 하던 와중에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순천시 관계부서에 책임 있는 그 책임을 아주 세게 꼬집은 적도 있고, 그리고 제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제 지역구에 편성된 예산이 부당하거나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날카로우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볼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건데, 네. 정광현 시의원께서는 그 4년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네. 마음과 4년 후에 이제 그 4년 동안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거에 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가요? 네, 이제 저는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 초선에 당선된 선거 때는 저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면은 두 번째 도전하는 재선의 선거운동은 그 앞서서 초선 때의 선거운동에 더불어 저의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좀 평가받는다. 평가받는 아주 좋은 기회죠. 수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4년 동안 모의고사는 없었지만 이제 재선이라는 수능을 통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뛰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제 스스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그렇게까지 너무 경솔할 수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제 스스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제 뭐 가정적으로도 네. 의정활동적으로도 참 많은 이제 일들이 있고 많이 힘든 경험도 있지만 그만큼 행복했던 경험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자신 있게 이번 재선이라는 또 다른 선거에서 아주 제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수능 같이 평가받는 기회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1.6대 7대 1에 약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안착을 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모두 발언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더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꽤 젊은 나이에 선거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약 10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국회 보좌진, 그리고 지역위원회 활동, 이제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배웠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가 곧 저는 제 정치의 방향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청년 정치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젊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윤석열 탄핵 정국 때 약 일주일간 단식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에 대한 집념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좀 이게 다른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아이가 출산 일주일 앞두고 아내가 만삭일 때였는데 그때 단식 투쟁에 나서는 제 마음은 어땠냐면 일주일 뒤에 태어날 제 딸 아이에게 먼 훗날 계엄 시국 그리고 정권 교체 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정치하는 아빠는 그때 뭘 했느냐라고 딸이 물어봤을 때 저는 다른 대답보다는 그 일주일간의 저의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올바른 정치하는 아빠로서의 그 교육이 될 것 같아서 딸 아이를 위해서 단식 투쟁에 뛰어들게 됐고요. 그런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늘 함께하는 정신이 곧 올바른 청년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정신과 함께 걷는 자세로 민주당과 함께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고요. 늘 겸손한 자세로 항상 시민 여러분들 곁에서 당당하게, 당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텐데 시간적 여유상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실컷 자랑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명함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제 명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라 선거구, 용당, 가곡, 석현, 매곡, 중앙, 저전, 향동, 올바른 청년의 길을 걷고 있는 순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사태 그때 지금 또 딸아이가 태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도 이제 또 안전하고 멋지게 살도록 시를 위해서 애쓰실 정광현 예비 후보이자 현재 시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고 느꼈던 모든 것을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선에 인터뷰 하시기 전에 여기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경선 승복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래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서보고 네. 네, 먼저 이제 승복 서약서를 경선 승복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여기는 이제 그 경선 승복 서약서와 그다음에 후보님을 적극 어필할 수 있게 만든 자리이니까 최대한 많이 어필하시고 PR하시고 네, 능력껏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네, 먼저 지금 이제 후보님이 나온 지역구, 네, 저희 지역구 말씀해주시고 성함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네, 이쪽 네.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 의회 기초의원 선거 원도심권, 즉 말하자면 원도심권이 가옥동에서부터 남정동까지를 원도심권이라고 하는데 저 김경화는 거기에서 라선거구, 저전동, 중앙동, 그 다음에 향동이라 하면 옥천, 금곡, 그 다음에 와룡동, 상거동, 그 다음에 매곡동, 그 다음에 가곡동, 석현동, 용당동 이렇게 해서 3산동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경환입니다. 저는 환경을 사랑하는 김경환입니다. 환경을 거꾸로 하면 경환이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 김경환 예비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환경 위주로 이렇게 보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남들은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환경 활동을 하느냐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산소농도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변기에 벽돌 정도 넣고 분리수거 잘하고 이 정도. 네. 그런 작은 실천이 네. 이제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큰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뭐든지. 네, 저희들도 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과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라 선거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라 선거구에 출마지를 둔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순천시 매곡동 비행장 사거리에서 이렇게 본적을 두고 있고요. 중앙동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장모님이 남주기 아깝다는 치킨 가게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가족이 한 40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20년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자영업이 또 꿈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김대중 선생님을 연호할 때부터 민주당이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지역 활동을 하니까 그 우리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동 협의회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와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제 했죠. 하다가 매곡동 협의회장을 하다가 순천시 24개 읍면동 협의회장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 이제 발을 들이면서 또 봉사활동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길도 있으니 예산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지역을 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치권에 좀 발을 들였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출마는 처음이신 거예요? 출마는 처음이 아니죠.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노력은 했죠. 노력은 해가고 경선에서 이제 2번 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다 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아픔들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좀 더 시민분들이나 이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원도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시의회에 입성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원도심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이제 한번 말씀 그러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상인회장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동 마주물 보장 협의체 활동을 이렇게 좀 해보고 그다음에 학교 성동초 북초등학교 순천여중 운영위원장 학교폭력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자 그 지역 조직마다 애로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상인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원도심에 상권이 왜 몰락됐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시의 팽창이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의 팽창이 되다 보니까 상권이 같이 팽창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권이 변화됐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 손가락 하나만 내면 밖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날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점차 상권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 인구 유입 정책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원도심권에는 동천이라는 아주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03년도부터 그 벽화 사업을 비행장 사거리에서부터 풍덕동까지 아주 벽화 사업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동천 해설사를 이렇게 해서 좀 노인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환경을 해야지 않냐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매대를 가지고 나와서 또 활동을 하고 즐기고 그리고 또 동천을 이용한 라이딩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러다 보면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에 가장 지금 현안이 먹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해동 쪽에는 뭡니까? 국밥이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넘치는데 곱창골목에는 또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곱창골목을 좀 확대해가지고 젊은이들 입맛에 맞는 곱창골목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운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게 또 개발을 하려면 또 기존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의 또 노하우를 이어받아서 또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곱창을 개발해서 별미길에 좀 입주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숙소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황금백화점 우리의 지금 원도심권에 가장 문제가 황금백화점 아니겠습니까? 그 황금백화점을 이용한 게스트하우스 증대랄지 이렇게 해서 조금 머물고 갈 수 있는 원도심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원도심의 상권이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 전부 합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법을 좀 완화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조정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건물, 획일화된 건물이 아니고 다양한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건축 심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네네. 우리 전남명에 이제 먹개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치킨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의 이익을 좀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먹개비가 있지만 순천형 공공 배달 앱을 좀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아까 치킨 가게를 네. 하신다 하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네. 애로사항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체험하시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예전에는 중앙동이 뭐 순대도 팔고 뭐 이렇게 막 다양한 중앙시장 안에도 그런 먹거리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제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시고 또 옷도 사시고 또 그때 황금백화점도 있고 극장들도 또 막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외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먹거리 부분들 곱창 가게 이런 먹거리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네. 예전처럼 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먹개비 그 그러니까 순천만의 그 배달의 민족같이 네네네. 그런 게 지금은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먹개비라고 전남명의 공공 배달앱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이렇게 자기의 가게를 홍보하려면 한 곳당 88,000원. 아 수수료가 좀 비싸군요. 아니 이제 한 달에 무조건 자기 아, 가게를 홍보해 주는데 임대료 같이. 예, 임대료 같이, 예. 임차료 같이 예. 88,000원을 한 곳에 하는데 88,000원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개 수수료 거기에다가 이제 또 라이더들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3,800원. 네. 그러면 우리 소상공 꼭 치킨 가게뿐만이 아니고 배달을 또 하시는 음식점들을 보면 점주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배달이 또 지체가 되니까 또 고객들한테 크레임이 걸리고 그러면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형 자체 공공 배달 앱을 만들면 상인들과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풀면 어차피 수수료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잘 맞대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아이츠 부분이면 중앙아이츠 부분에 이제 좀 저녁 먹고 할 일 없으시면 이렇게 하면 가까우니까 뭐 2,000원에 배달 얼른 와서 가져가면 크레임도 덜 걸리고 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까지 쭉 시의원 분들하고 이렇게 도의원 분들, 후보분들을 하시면 모두 다 각자 그렇게 역량이 있으시고 본인의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신데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소상공인 쪽에 네. 더 신경을 쓰시고 그쪽에 이제 더 관련돼서 깊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네. 난 아직 이런 거 자랑을 못했다. 이런 건 더 말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 앞에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김경환 후보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동북교회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남자 경로당이 없어서 그 동북교회에서 중앙쉼터를 중앙사거리에서 돌을 가져다 놓으니까 좀 더 깨끗하게 써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차장 2면을 주고 로타리를 통해서 예산을 얻고 그다음에 새마을에서 예산을 얻어서 그 남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상인회장을 할 때 주차장을 이렇게 조금 상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남는 돈으로 원도심권에 쌀 같은 걸지 무료 봉사 활동을 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저는 한다 그러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했지만 소상공인 쪽에 하지만 저는 또 순천시 참여 예산을 4년 하면서 보건복지 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 워낙 촘촘히 그 의료 복지가 잘 돼 있지만 제가 그 차량이 있어요. 목욕탕 그 차량이 있으면서 그 어르신들을 그 차에 이렇게 해서 목욕을 시키는 걸 보고 이 목욕탕이 좀 쉬는 날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그분들을 좀 편한 마음으로 좀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동네 목욕탕을 어르신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좀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명함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좀 네. 여기 앞에 하면 네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네. 네. 여기에 저 명함에가 원도심권의 든든한 신부름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원도심권의 아들로서 든든한 신부름꾼과 효자 노릇을 하는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움직이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역을 사만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렇고 만들겠고요. 또 안부를 묻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저 김경환이 믿고 꼭 선택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도심권의 장남 후보 김경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권의 든든한 심부름꾼, 지금 가곡, 석현, 용당, 매곡, 중앙, 저전, 향동, 시의원, 예비 후보자분을 만나봤습니다. 3안, 예. 안전, 안부, 안심, 네, 3안을 애치시는 김경환 예비 후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좀 전에 한번 쫙 읽어보셨을 건데 순천갑 예비 후보 경선 승복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와 같고요. 여기에 지금 동의하시면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서선나무 치면 되죠. 네. 일단은 이제 서명을 하신 걸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편안하게 하시고 최대한 자랑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경선 승복 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시지만 이 후보분 아니라 의원님 분들께서도 이제 지역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홍보하기가 힘드시잖아요. 특히 지금 현직 의원님 분들께서는 업무 일하랴, 홍보하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요즘에는 SNS가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특별히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최대한 그냥 거짓말만 아니면 됩니다. 하시고 싶은 거 모두 다 말씀을 하세요. 네, 거짓말만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워낙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의정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의정 활동 해오셔가지고 다시 내가 재선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재밌게 그렇게 하셨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막내가 엄마는 행복해 한 것 같다고. 저녁에 들어가면 이제 막내하고 또 가족 아이들 둘이는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은 또 시골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의정활동 하면서 시간 되면서 더 행복해 하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딸이 초반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하듯이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의 뭐 새로운 길이지만 그동안의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지만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힘들지 않고 보람은 얻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디 보면 즐기는 자는 따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즐기고 계신다 하니 그 즐긴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책임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열심히 자기 할 일들 네. 다 하고 사랑받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저는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저도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어찌됐든 저도 가지고 저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에 맞게 또 즐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의원님의 선거구가 어디인가요? 네, 저는 삼산동이 가곡, 용당, 석현, 다음 중앙동, 매곡동, 향동, 저전동입니다. 거기가 라 선거구, 네, 라 선거구. 라 선거구를 지금 활동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각자 선거구마다 애로사항은 있는데, 라 선거구는 원도심이 조금 문제가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러하니 원도심의 이런 부분은 내가 계속 이렇게 좀 이 현안을 바꾸려고 노력도 했고 앞으로도 이건 반드시 바꿔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4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시정 질의를 2번을 했고 그 안에 원도심이 항상 저희는 이제 삼산동도 새로운 인구들이 신도심 비슷하게 돼 있지만 결론은 원도심 안에 삼산동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원도심이라는 게 저 가슴에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간의 시정 질의 안에는 애니메이션 플러스 사업 자리 잡을 수 이게 제대로 되냐 이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었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원도심이 지금 관광 거점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이 지금 활성화는 됐는데 서구하고 원도심하고 연관해서 관광 거점에 축을 이루어야지 정주 여건이나 숙박시설 확보 이런 게 관광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구로는 창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이제 저 개인적인 소견은 국가정원에 유입되는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사실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앞쪽에 남부터 강경 부업성이 있잖아요. 지금 모델링을 해서 지금 젊은 인구들이 이렇게 좀 반응은 좋은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인구를 유입을 해서 우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냐. 원도심 주민들은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또 힘드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화해서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만든다든지 버스 노선을 만든다든지 숙박시설을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 해서 먹거리 첫째 중앙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낙후된 중앙시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CS 매입해서 야시장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남문도 부업성하고 국가정원 연관해서 이런 축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쩌겠냐 이런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평구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원 하기 전에는 그 중앙시장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시의 집행부에서 의견도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은 그 정도고 지금 용당은 삼산동은 용당이 교통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저도 뭐 시정질의하고 해도 항상 그 선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한양수자인 뒤쪽에 용당 초등학교까지 뒤에 그 산책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회차선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래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신축 허가는 계속 나는데 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계속 아파트만 들어오니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허가 첫째 시에서는 인허가를 상황에 맞춰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도로 개설을 지금 조기 개설을 그쪽은 해야지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 했던 그 그린본점 앞에서 원용당까지 근데 사실은 열심히 했어도 안 됐어요. 거기 서로 8m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덕질 아파트까지 도로 지금 포장은 됐는데 거기를 확장을 하면 8m 폭이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진행이 안 돼서 이 정도 좀 숨통을 터주면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시에서도 인허가를 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인구 많이 아파트 지어놓고
도로 당연히 맡기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저의 수고는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평소에도 노력을 했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냐. 두 축으로 보면 그리고 또 이야기해도 돼요. 마음껏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 조례 그래서 저희는 의견 수렴을 해서 조례 의견 수렴해서 행정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정이 정해놓고 의견은 나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해서 그거의 정책을 반영하면 예산 낭비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론조사를 제가 제정을 했고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전남광주 통합에 의거해서 제가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그 순천시 지역균형 발전 조례. 네. 그 또한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원도심은 항상 부족해요. 저는 그래요. 신도심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저 생각이에요. 근데 원도심은 주기만 해라. 나 예산만 주면 다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신도심은 초이스고 원도심은 부족해. 주세요. 저 이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낌이 있어서 원도심이 항상 가슴 아픈 곳이고 부어도 뭐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저는 깨고 싶어요. 그래서 순천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것도 지금 전남 광주 통합과 맞물려서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중강동은 먹거리를 좀 활성화시키고 네. 용당 쪽은 교통체증 제일 해소를 좀 큰 문제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다른 거에서 우리가 또 먼저 그냥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예. 시민들 의견을 그럼요. 먼저 수렴하고 예. 이제 진행을 하면 훨씬 예산 낭비가 안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반영도 시민 의견을 다 반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여론조사에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이 6번인가 돼요. 다 제정이에요 저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론조사 조례. 또 이 방송 나가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해당 없음. 참 여론조사 조례 저는 정말 이제 네. 디테일하게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솔깃하고 참 좋은 이 방안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의원님을 이렇게 이제 그 활동 영역에서 보셨을 때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의대 문제에서도 굉장히 선두로 나서서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보람되고 이건 너무 잘했다, 뿌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24년 6월 3일 날 여성으로서 제가 삭발을 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삭발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애로운 투쟁을 했죠. 김문수 위원장님은 국회에서 이거를 가능성 있게 보고 항상 같이 의논하고 해서 했는데 다른 길을 가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삭발을 하고 나서 제가 의대특위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과 함께 그 희망의 불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립대에는 없는 대학에는 100명을 30년까지는 신입생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어렵고 애로운 투쟁이었지만 김문수 위원장님과 함께 또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항상 그 뚝심으로 저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큰 도움이야 되겠어요만은 삭발이 그렇게 제가 자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길을 가면은 끝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 이런 저는 좀 성격이 그런 면이 있어서 그때
의대가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 100명 주문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일 큰 보람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그런 또 열심히 의원님처럼 이제 정말 또 삭발을 강행하고 이렇게 그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투쟁을 하시면서 또 지역위원장님의 또 그런 어드바이스도 받으시면서 또 지역위원 네, 분들께서도 또 같은 그런 동료분들의 네. 많은 지지와 응원 속에서 네.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과를 이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애쓰셨어요. 자, 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아직도 많고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맞아요. 현장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의원님께서 너무 하신 일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또 정식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네. 나서 제가 이제 별도로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또 그래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시고 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저는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기쁘고 행복했던 이유는 주민분들이 항상 저는 말보다 행동이 좀 빨라요. 말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행동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거 그리고 괜찮아요. 김대중 예전에 김대중 네. 그 대통령님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런 책도 내실 정도로 행동을 해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주민분들이 저를 아무도 몰라줬을 때 제가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남들보다 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강한 추진력하고 리더십. 그렇지만 말은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뭔가를 결과물을 꼭 내서 이걸 성과를 내려고 하지 립서비스로 절대 끝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저는 항상 중심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랑을 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고 의원님 그 명함 한 장 더 있으시면 같이 지금 해주시게요. 의원님께서 뭐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도 받으시고 대한민국 공헌대상 2025년 네. 전국 최우수 의정대상 이렇게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네 하지 마시고 네 그래요. 저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열심히 한 대가로 이런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여성위원장 하면서 또 여성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저를 더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역량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순천을 위해서 또 지역구를 위해서 지역구에서는 저희가 대표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지역 대표 선수로서 순천시 대표로서 제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지금 워낙에 자랑을 할 줄 모르셔가지고 네 이제 민주당 시의원이신 지금 시켜보니 아주 일꾼이더라. 신선한 일꾼 서선란 의원님과 만나봤습니다. 삼산, 가곡, 용당, 석현, 중앙, 매곡, 향동, 저전동 주민 여러분 서선란 의원님께서 열심히 잘 하셨으면 다시 한번 당근을 주십시오. 네,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도 삼산 중앙, 매곡향, 저전동 주민님들과 순천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제가 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